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크북 42번부터 볼게요. 뭐지? 워크북에 질문 나올 만한 문제가 있었나? 자, 워크북 42번 보시면 자, 이런 문제군요.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는데 여러분 P차 집합 R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P차 집합 Q차 집합 R의 여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다. 요걸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 끝나는 문제죠. 근데 생각을 해봐. 합집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하기예요. 맞죠? 근데 음수 더하기 같은 개념이 없잖아, 애초에. 집합은. 그러면은 얘라는 집합이랑 얘라는 집합을 합쳤더니 공집합이래. 아무것도 없대. 아니 근데 그러면 0 더하기 0은 0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즉 각각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합집합이 공집합이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마치 이런 거야. 실수 제곱의 합이 0인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 같은 거야.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차 집합 R이 공집합이라는 건데 우리가 또 이거를 무슨 말이라고 이해하죠? 싹 다 빠졌다는 얘기니까 P가 R의 뭐다?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식으로 Q차 집합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도 Q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슬쩍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사실 Q와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가 또 같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P랑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대충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P가 있어요. 요렇게 R이 있겠죠. 그리고 Q는 어떻게 된다고? 바깥쪽에 있는 거죠. 요런 상황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죠?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장들을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1번 P가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P가 왼쪽 R이기 위한 오른쪽 필요 조건 화살표 받는 거죠. 그치 얘들아?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을 조금 해서 좀 정정을 하자면 원래 이런 거야. 필요 조건이라는 건 화살표를 주고받는 이 명제에서 주는 명제, P면 R이다라는 명제는 거짓인 게 아니고 정확히는 모른다죠. 맞죠? 모른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확실히 맞는 상황인 거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그때 내가 쓸 때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좀 틀린 거긴 한 게 보통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관계는 보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한 거는 내가 지금 알지를 못해. 만일 이게 확보가 되면 사실은 뭐라고 부르는 게 맞기는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거는 모르는 상태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부분집합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던 이거로 확정 지어지면 뭐라고 문구에서 보통 써주냐면 충분 조건이 아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명시를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말 없으면 충분 조건의 가능성을 닫아놓은 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말을 하면 닫아놓는 거고. 알겠지? 그전에는 모르는 상태라는 거야. 그것까지 내가 확인을 했다 안 했다? 그것까지 내가 확인을 안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지금은 마찬가지로 충분 조건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은 안 했으니까 그건 몰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필요 조건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문구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표현을 하면 P가 그리고 R이 있으면 라지 R이 라지 P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모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얘랑 같아질지 아닐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제 형태로 표현된, 특히 이제 무슨 조건으로 표현된 애를 정리해서 집합 관계로 끄집어내서 내가 정리한 지금 요 관계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랑 집합이랑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풀 때 보면. 풀다 보면 사실 이게 명제 쪽이지 집합 쪽인지 헷갈리는 게 그 맞는 거라고. 둘 다 그냥 둘 다. 자, 2번. Q는 나다리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Q 왼쪽, 나달 오른쪽, 충분이니까 화살표 주는 거.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Q가 R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잖아, 그치 얘들아? 아니, 요 앞에 써놨잖아. 한번 봐봐봐. 여기 써놨잖아요. 아까 이거 공집합 된다는 게 요 의미라고. 맞지 얘들아? 그래서 2번은 참이고요. 3번.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반대로 not Q가 왼쪽, R이기 위한 R 오른쪽, 충분 조건 화살표로 쏘는 거. 그러면 사실 이게 뭐예요? Q의 여집합이 R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사실 요 명제의 부정이죠, 그쵸 여러분? 위쪽 2번 명제의 부정이에요. 근데 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애초에 처음에 필요 충분 조건이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요거 맞지만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 없어? 없죠? 실제로 아니기도 하고요. 맞죠? 이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죠. 나다는 나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나 그 다음에 P 필요 조건 화살표 받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보다는 이 명제의 대우로 설명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쵸 여러분? 대우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 R이면 P이다잖아. 그래서 R이 P의 부분 집합이다. 이거 아까 위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쵸? 요거 둘이 지금 대우 관계인 거지? 얘랑 얘랑. 맞아, 아니야? 이 둘이 대우 관계죠. 어차피 한 놈이 틀리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틀립니다. 원래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연동되니까. 마지막으로 5번. P 또는 R. 그러니까 P 합집합 R이겠죠. 그리고 이게 not Q, Q의 여집합의 필요 조건. 화살표 받는 거니까 이걸 이쪽으로 벌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림 봐봐. 요거 일단 포함한 게 있으니까 누구로 정리돼요? 큰 놈인 R로 정리돼요, 안 돼요? 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지금 그러면 또 봐봐. 아까 했던 누구 얘기예요? 이 얘기잖아. 3번이랑 똑같은 말이죠.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명제 표현 써놓고 걔를 집합관계로, 진리집합관계로 바꾸는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얘를, 이 문장을 보자마자 진리집합을 먼저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도 필요 없긴 해. 요게 4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워크북 끝났고 고쟁이 봅시다. 두 문제. 아까 저 한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볼게요. 427번. 자, 427번 보시면 전체 집합 U 뭐 어쩌고 이거 지금 나한테 설명을 혹시 들은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은 분도 있을 건데 지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진리집합 U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걸 원소 나열법으로 좀 쓸게요. 그리고 일부러 좀 길게 쓸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P라는 놈은 어떤 애냐? 자, 어떤 애를 원소로 가져요? P는 36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될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전체 바운더리가 n에서 끝났어. 맞지? 그럼 이 중에서 사실상 n을 기준으로 어디선가 끊어지는 애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지금 자체는 이 n에 대한 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겠죠. 맞나요? 분명히 U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화살표 받는 조건은 결국에 Q가 P의 부분집합인 녀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만일에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다란 말이 붙어 있으면 그런데 같지는 않다 해서 뭘 해야 돼?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게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말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된다? 요 같은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느낌으로 간다고요. 맞습니까? 그치? 그래서 P의 부분집합의 개수인 거야. 뭐 공집합이 아니란 말 없으니까 또 1 빼는 게 없죠. 근데 이게 몇 제곱이야? 128가지가 나온다는 건 2의 7제곱이란 거니까 그러면 P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7개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방금 n 써놓은 것처럼 이 사이에 n이 있다 없다? 있다. 즉 n의 범위, 스몰 n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11부터 어디까지? 18 직전까지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있는데,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화살표를 받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두 번째로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Q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봐봐. P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싹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얘 가지고 있다, 얘 가지고 있다, 얘 가지고 있다, 얘 가지고 있다고. 맞지? 6도 가지고 있고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10이 넘어갔으니까 일단 n이 12보다는 이상이니까 12까지 갑시다. 그래서 12까지는 가지고 있다야. 근데 그러면 남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얘가 이렇게잖아. 그치 얘들아? 중간에 낀 거라고. 이거의 위치. 맞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로 OX를 하는데 여기 있는 원소는 동그라미를 치고 시작하는 내용인 거예요. 집합에서 배웠잖아. 그 문제는. 그래서 OX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애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OX 되는 애가 늘어날 건데 그 결과물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64니까 2의 6제곱하고 OX 하는 애가 몇 개 있다고? 6개 있다는 거야. 그럼 잘 봐.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9는 아. 아니지 않나요? 잠깐만. 9 빼야지. 왜 9를 넣어놨어 내가. 이거 30. 아 잠깐 뭐가? 아니 저 위에 그치. 여기 9번 여기 들어간 거 맞고 저 고정이지. 미안. 하다 보니까 아이고 친이라 확실히 정신이 없구만. 설명은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그치? 왜 얘기지? 자, 9는 가시는 걸로 고정이죠? 그래서 미안. 아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침에. 설명하면 전체 맥락은 안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란 얘기잖아. 그치? OX고 그치?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n이 얼마다? 13 돼서 6개 되고 14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어? n이 13이구나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P라는 집합의 원소 중에서 전체 범위에 들어간 애들이 다 고정돼 버리죠. 그걸 뺀 나머지로 OX를 하는 걸 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 Q라는 놈의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 자체 푸는 거는 언제 배웠던 거야? 집합에서 부분집합의 개수 배울 때 했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걸 표현하는 걸 명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계속 풀 때는 집합 문제 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지 얘들아? 그럼 P가 아닌 애가 누구야?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애들이지. 맞지 얘들아? 맞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5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3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쵸? 이게 34고 이게 대충 20이잖아. 그치?
아 힘들어 씨. 다 더하면 54가 정답. 됐나요? 네, 어제 우리 아들이랑 수학 공부를 했는데 애가 오늘 그거 배우고 있더라고. 동의각 배우고 억각 배우고. 근데 동의각이 평행할 때 동의각 크기가 같아요. 뭐 이런 걸 알고 있더라고. 뭐 평각이 그리고 평행하면 180도 이런 걸 알고 있어. 근데 방정식을 못 풀더만.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거 식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 했구나 하면서 여기나 저기나 개판이네 이러면서 내가. 근데 결국 그런 것 같아.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 많이 해볼수록 됩니다. 거기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을 들으면 되게 쉬운 거잖아. 1차 방정식 맞지? 그걸 왜 못해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는 똑같은 지금이랑 똑같은 마음인 거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쉽게 외웠을 거란 말이야. 그게 시간이 지나면 쉬워져요.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쉬워지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면 돼. 어? 중1 1학기요. 1학년 1학기. 아니 거기서 2항 배우고 그래서 플러스 넘어가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고 뭐 이런 거 배운다고. 그래서 1차 방정식 푸는 걸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워. 근데 그거를 여러분 선행하니까 그때 안 하고 이미 했겠지. 선행 안 한 친구들은 안 했다면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거 맞아. 3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 안 나면 너 심해야 심해. 아니 쌤 수학 단어지 말고 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안 해도 언제 배운 거 까먹은 거지 뭐야. 구단을 언제 배워? 구구단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2 때 배울걸? 그럼 왜 이렇게 빨라? 초1 때는 일단 더하기 빼기 배우니까. 3대 나이 들어가지고 초2 때 이제 배우지 초2 때. 구단 잘 배워. 저 초1 때 처음 입학했을 때 응. 짝꿍이 7 다음에 11라 해서 개멍청한 거. 신랑 11회. 저걸로 돌릴 수 있는 것도 되게 저게 싸움의 요소가 된다는 게 대단하긴 한데. 7 다음 8이 안 나왔어? 10이 나왔어? 네. 너? 아니 그 친구가. 이 친구 똑똑하네. 천재일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요거 증명하시오 문제인데 사실 시험에 증명하시오가 나오진 않죠. 근데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내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그 사실 그 워크북 할 때 했잖아요, 그쵸? 워크북 할 때 제곱하면은 배수인 거 이거 대우로 한다고 했죠. 빠르게 설명하자면 1번 같은 경우에 자, 대우가 뭐예요? n이 3k 플러스 1꼴 3k 플러스 2꼴인 거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맞습니다. 근데 n제곱 해보시면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고요. 그 다음 3k 플러스 2꼴도 이렇게 될 테니까 3으로 묶었을 때 안 나누어 떨어지죠. 나머지가 얼마에 둘 다 1이죠. 그래서 요게 참인 게 나오죠. 네. 3의 배수가 아닐 때 3의 배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가 그럼 이 명제가 참이니까 이 명제의 대우인 원래 명제도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라는 얘기죠. 진짜 약식으로 글 하나 없이 빠르게 그냥 설명했어요. 요 그냥 핵심은 이 내용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에 기반을 하는 건데 자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 제가 이 한 덩어리짜리 명제의 귀류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두 가지 설명을 했잖아. P면 Q이다 꼴의 느낌이랑 좀 다르다고 했죠. 한 덩어리짜리 명제는 얘가 결론을 부정을 해서 거짓임을 밝히면 원래 명제가 참인 게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가 결론을 부정해서 유리수가 아니다. 사실은 이 얘기잖아. 요거를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3은 유리수이다. 그래서 루트 3을 n분의 n에 mn은 서로소인 정수 자연수라고 하니까 이렇게 양수니까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세팅을 하고 이거를 푸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n제곱이
3m제곱 돼서 n을 3k 꼴 쓸 수 있고, 맞지? 이걸 집어넣으면 m제곱이 3k 제곱 돼서 m이 3l 이런 식으로 둘 다 3의 배수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서로소 조건에서 뭐가 생긴다? 모순이 생기는 거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지? 심지어서 이제 1번이랑 엮여 있는 거야, 맞지? 1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 1번을 한 이유가 있다고. 1번에서 뭐라고 한 거야? 제곱해서 3의 배수면 원래 게 3의 배수라는 얘기를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 참인 걸 밝혀놓은 걸 가지고 계속 땡겨서 다음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증명이 고래로부터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이런 얘기였어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숙제 오답 끝. 1대 칩시다. 지금요? 응. 1대 쳐야지. 자,